예,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은행 담당하고 있는 우도영입니다. 네, 은행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밸류 모멘텀 지속입니다.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업들이 모두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으로 이제 밸류업이 끝난 게 아니라 향후에도 밸류업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업을 지속을 하려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도 이제 은행들이 수익성이 잘 나와야 한다. 이거 잘 나올 것 같다를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은행 업종 지수의 주가 추이 보시면 24년도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별로 보시면은 은행 KRX 지수는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한 40% 정도 초과 수익을 냈고, KB금융이 이제 72.3%, JB금융지주가 60.1% 상승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주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기업들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밸류업의 이제 기준이 되는 CET1 비율이 이제 타사 대비 높았습니다.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요거 중에서 이제 KB금융이 13% 이상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 그리고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12% 기준을 보고 있는데, JB금융지주가 이제 지방은행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CET1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도 보시면은 이제 KB도 나쁜 수준이 아니고 JB가 이제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을 보인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기업들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요. 통틀어서 종합을 해보자면은 이제 총 주주 환원율을 단계적으로 상승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총 주주 환원율 안에 배당 성향보다는 자사주 매입 성향을 이제 더 크게 상승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K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주주 환원 목표를 이제 정하진 않았지만 CET1 기반으로 주주 가치 제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E 10% 그리고 27년까지 총 주주 환원율 5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총 주주 환원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고, ROE 역시 10% 이상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표 총 주주 환원율을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CET1 비율을 단계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총 주주 환원율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BN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은행이지만 시중은행만큼 이제 총 주주 환원율을 50% 이상 주겠다고 발표를 했고, 지속 가능 ROE는 10%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DG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은행이다 보니까 총 주주 환원율은 40% 달성을 목표로 했고요. J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주주 환원율을 26년까지 45%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가정상으로는 27년까지 이제 49%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KB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총 주주환원율을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가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한, 하나, BNK, JB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정도 총 주주환원율이고요. 요거를 이제 23년 총 주주환원율 확정이 됐기 때문에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 시에는 매년 요 정도의 이제 총 주주환원율 상승폭이 이제 제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BNK 금융지주가 이제 27년까지 총 주주환원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KB하고 이제 신한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신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총 주주환원 목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27년까지 매년 3.6%포인트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KB 같은 경우에는 제가 50%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3.1%포인트 상승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신한과 같은 상승폭을 보인다고 치면은 KB금융의 이제 총 주주환원율은 이제 52%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주주 환원율을 이제 기업들이 27년까지 50%를 달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림 7번을 보시면은 이제 배당 성향보다는 이제 자사주 매입률 확대를 통해서 이제 총 주주 환원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커버리지 은행의 총 주주 환원율 전망을 넣어놨고요. 이에 따른 이제 총 주주 수익률을 보시면은 이제 24년도에는 KB가 5.5%, 신한이 6.2%, 그리고 25년도 보시면은 DGB, BNK가 10.5%, 10.8%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주주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에다가 배당이랑 플러스 자사주 매입을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4분기 배당이 남았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분기 배당을 하다 보니까 4분기 배당금이 크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기업은행만 4분기 연말 배당을 하고 있어서 배당 수익률이 이제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때 DPS가 1,070원 정도 전망이 되고 배당 수익률은 7.3% 정도 될 것 같아서 연말로 갈수록 이 기업은행의 배당 수익률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총 주주 환원율은 이제 목표를 27년까지 50%를 제시를 했는데 이에 따른 적정 PBR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림 11번 보시면은 이제 PBR 분해 공식인데 PBR은 이제 퍼 곱하기 ROE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퍼를 주주 환원액을 넣어서 총 주주 수익률 분의 1 곱하기 총 주주 환원율 그리고 ROE 이렇게 PBR을 분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기업별로 총 주주 수익률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요. 그리고 트레일링 PBR은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요거를 평균을 해보면은 총 주주 수익률은 7.2% 그리고 트레일링 PBR은 0.42% 정도 커버리지 기업들의 평균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현재 27년 기업들의 목표 ROE가 10% 정도이기 때문에 ROE를 10%로 가정을 하고 총 주주 환원율을 7.2%로 넣고 그리고 이제 목표 총 주주 환원율이 50%인 애들도 있고 40%인 애들도 있으니까 이걸 다시 평균을 하고 적정 이제 27년 목표 PBR을 구해보면은 0.67배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현재 지금 PBR 보시면은 가장 높은 게 JB가 0.65%, 0.65배 그리고 KB금융이 0.59배를 나타내는데 이게 업종 평균이고 업종 평균을 보면은 이제 0.42배이기 때문에 0.67배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0.59배니까 이 평균을 최소 넘을 수 있다. 최소 0.67배까지는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ROE를 10%를 가정을 했을 때 목표 이제 PBR이 저 정도 수준이고 현재 ROE를 기준으로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커버리지 기업들의 ROE 전망이고요. 24년도에는 8.7%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는 8.7%고 총 주주 환원율을 24년도에는 평균적으로 34.9%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요거를 이제 민감도 이 표에 넣어 보면은 7.2% 그리고 35% 지금의 이제 트레일링 PBR이 0.42배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만약 이제 이 기업들의 총 주주 환원율이 25년도에 평균적으로 38.7%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은 이 PBR은 0.47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기업별로 현재 PBR 수준하고 27년도에 목표하고 있는 PBR의 차이를 비교해 봤는데 아까 PBR 계산하는 공식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총 주주 수익률이 들어갑니다. 총 주주 수익률은 이제 시총을 현재 주가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떤 기업은 이제 밸류업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어떤 기업을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목표로 해서 이 차이가 이제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이 목표치의 괴리를 이제 기업별로 분석을 해봐서 어느 기업이 좀 더 이제 밸류업이 덜 반영됐나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7년 PBR하고 현재 PBR의 차이가 이제 좁은 애들이 이제 총 주주 환원 수익률이 높아서 이게 좁기 때문이고 총 주주 수익률이 높다는 의미는 밸류업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높지 않다,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괴리가 작은 애들이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시중은행 대비해서 자사주 매입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보통주 자본 비율도 이제 변동성이 크고 환율에 대한 민감도도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은행 쪽이 약하다 보니까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아서 타사 대비 이런 금리 인하 시기에도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금융지주 역시 이 PBR 괴리가 낮았는데 우리금융지주도 CET1 비율이 낮기 때문에 현재 총 목표 주주 환원율을 제시를 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비은행 자회사에 이제 편입도 있기 때문에 CET1 관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주가가 조금 낮게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업가치 재고 방안을 제시를 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RWA 관리도 어렵고 이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참고용으로 넣어놔서 기업별로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밸류업을 살펴봤으니 25년도에 이제 은행들의 실적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버리지 은행 평균 님하고 국고채 금리 추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님은 이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25년도
에는 이제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기업 대출 비중하고 님하고 이제 한번 그려봤는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애들이 수익성이 좋습니다. 기업 대출 높은 애들이 수익성이 좋고 변동성 역시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중은행들은 보다도 이 지방은행들이 기업 대출 비중이 높고 님 변동폭이 좀 더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들이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은행들도 이제 금리 하락기에 맞춰서 이제 고마진 상품 비중을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원가성 예금 비중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조달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은 현재 이제 기준금리 역축이고 개인 사업자 대출 비중 그리고 신용 대출 비중인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요 개인 사업자 대출하고 신용 대출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고마진 상품들은 조금 현재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은행들의 건전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은행 연체율 보시면 연체율이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 돼서 이제 연체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은 이렇게 이제 고마진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은행들의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링 민감도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과거 4개년도를 분석을 했고 기준금리 하락 시에 님 하락폭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기준금리 25bp당 님은 4.63bp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중으로 보시면은 연중으로는 이제 평균을 해서 25bp 하락당 님은 2.3bp 정도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님 민감도를 통해서 이제 이자이익이 그럼 얼마나 빠질 건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유안타증권에서는 25년 기준금리를 75bp 인하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님은 14bp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되고 연중으로 보면은 7b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이익은 이제 이자부 자산에다가 이제 이자부 자산 성장률을 곱하고 그다음에 님을 곱해서 이 순이자 이익의 차익으로 이제 이자이익이 얼마나 변동을 할지를 계산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금리 50bp나 그리고 75bp나 100bp나 할 때 이자이익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이제 저희는 75bp 인하를 25년도에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이익은 변동을 보시면은 이제 1,260억 원 정도 조금 24년도 대비해서는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별로 보시면은 안에 대부분 이제 소폭 전년 대비해서 하락한 모습인데 기업은행이 조금 더 이제 올라간 모습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이 중기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요를 받아야 되고 마진을 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크게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자부 자산 성장률을 조금 다른 데보다도 이제 좀 높게 잡아서 이렇게 이자이익 변동을 보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이익은 25년도에 이제 소폭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24년과 비슷한 수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자이익은 얼마 빠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대손 비용입니다. 지금 대손 비용을 보시면은 24년도하고 25년도에 이제 총담금 전입액은 계속 지속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GDP 성장률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이제 충당금 전입액이 올랐던 적이 있는데 요 사례들을 보시면은 모두 GDP 성장률 전망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24년도, 25년도에는 이제 GDP 성장률 전망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재 내수 부진으로 GDP 성장률이 이제 조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과거처럼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금리가 인하를 하면서 충당금 전입액도 23년보다는 지속해서 감소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연체율인데요. 연체율이 좀 빠져야 이제 대손 비용도 감소를 할 것 같은데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고 연체율이 유의미 있게 빠진 시기는 이제 첫 금리 인하 이후 6개월 정도 이후에 연체율이 빠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빠진 모습을 보시면은 모두 이제 첫 기준금리 인하 이후 6개월 있다가 연체율이 빠진 모습이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신규 연체 채권이 지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의 고점에 왔다고는 이제 보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체를 가계대출하고 기업대출로 나눠서 보시면은 기업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 기업대출 연체율은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나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가계대출은 오른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준금리가 24년도에 지금 먼저 떨어졌지만 25년도 이제 상반기까지는 연체율이 지속해서 올라갈 수 있어서 관련 우려는 조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커버리지 은행들의 총 연체율인데요. 이제 3분기 보시면은 시중은행들은 이제 연체율이 대부분 이제 전분기 대비 동일하거나 조금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감소하는 모습도 보이고 JB금융지주는 이제 크게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에서 JB금융주가 이제 크게 감소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서민금융지원 이제 상품이 여기 2분기 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연체율이 크게 높았었고요. 이 NPL 비율을 보시면 이제 고정 이하 여신은 2분기 때도 이제 크게 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연체율 자체 수준을 놓고 보시면은 이제 기업은행이 상당히 이제 높은 모습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JB금융이 높은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이 연체율이 높은 거는 이런 정부 정책 상품, 햇살론 상품에 이제 연체율이 포함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햇살론 상품은 연체율에는 포함이 되지만 이 고정이하 여신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JB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은 이렇게 높지만 NPL 비율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 지역은행 대비해서는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업별 대손 비용률 CC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CR은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어떻게 될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이제 대손 비용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점차 감소를 하면서 CCR도 감소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별로 감소폭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년도에 이 CCR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가정한 CCR은 KB금융이 이제 47bp 정도인데 회사 내부에서는 이제 40bp까지 보고 있어서 요 감소폭은 이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한 같은 경우는 이제 45bp 정도, 얘는 40bp, 신한은 45bp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4년도만 보시면은 KB가 이제 실적 개선이 클 것 같고요. KB와 신한을 비교해 보자면은 신한은 24년도에는 이 CCR의 감소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25년도에 KB보다 CCR이 더 크게 감소를 하면서 실적 증가율이 25년도에 더 양호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이자 이익인데요. 비이자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 역축과 이제 동행하는 모습이라서 기준금리가 빠지면은 이 비이자 이익 비중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커버리지 기업별로 이제 비이자 이익 비중을 보시면은 KB, 신한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높습니다. 지방은행, 지역은행 중에서는 이제 BNK 금융지주가 이제 높은 편이고, 네, 그 다음으로는 JB금융지주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 은행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 오버웨이 제시를 하고요. 저는 25년에도 금리는 떨어져도 은행주는 지속해서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은행 업종의 PBR 추이 보시면은 금리가 이제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PBR이 이제 변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도 이 은행 업종의 PBR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을 좀 확대한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국고채 금리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은행 업종은 이제 밸류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속해서 이제 PBR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YTD 주가 수익률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잘 하고 있고 CET1 비율이 높은 KB나 JB 금융지주의 PBR이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이고요. 지주환원 정책을 지금 상대적으로 타사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인 이제 기업들은 조금 PBR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모두 총 목표 주주환원율을 이제 설정을 했고 단계적으로 상승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진한 기업들 역시 PBR이 점차 증가하면서 은행업종 전반적인 PBR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목표 ROE 10% 가정을 하고 총 주주 수익률 7.2%를 가정했을 때 0.67배까지 PBR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제 PBR이 KB가 이제 0.58배이기 때문에 KB 같은 이제 주주환원 여력이 높고 양호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애들은 최소 0.67배까지 간다. 그래서 KB, 신한, 하나, 시중은행들은 최소 0.67배까지 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비해서 업사이드는 최소 25%이고요. 뭐 30% 이상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자익 변동과 대손 비용률 변동인데, 이자익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1,260억 원 정도 상승할 것 같고, 대손 비용은 이제 24년 대비해서 한 9천억 원 정도 감소를 할 것 같아서 24년 대비해서 25년은 은행들이 수익성을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크로 측면에서 이제 은행주를 또 한번 살펴보면은 하방은 견고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이 명목 GDP 성장률 YOY랑 KLX 은행 지수 YOY 추이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목 GDP 성장률도 지금 24년도, 25년도 성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KLX 은행 지수 역시 높은 성장률은 아니지만 하방은 조금 견고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금리 인하도 이제 인하 속도도 중요한데, 기준금리를 현재 지금 저는 그렇게 빨리 급격하게 인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하면은 이 가계대출 관리가 어려워지니까 기준금리는 이제 천천히 인하를 하고, 지금 당사가 유언타하우스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75bp 인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으로도 이제 은행 지수는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축하고 KLX 은행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까지 올라가면서도 KLX 은행 지수는 밸류업 때문에 지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별 순매수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거의 순매수를 하지 않았고,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은행 지수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을 한다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하방 역시 좀 견고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탑픽으로는 이제 신한지주하고 BNK 금융지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이제 시중은행들 모두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양호하기 때문에 KB, 신한, 하나 모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2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한지주의 이 CCR이 이제 조금 더 돋보이면서 KB보다 이익 증가율이 좀 더 클 것 같기 때문에 신한지주를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BN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은행들과 똑같은 총 주주환원율 목표 50%를 제시를 하면서 매년 이제 올라가는 총 주주환원율의 상승폭이 5.5%포인트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BNK 금융지주가 매입해야 할 자사주 매입 증가율 역시 가장 높은 폭을 보이고 있어서 주가 상승에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은행 발표 마치겠습니다.